자,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가 아니라 파이썬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API를 직접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종의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API를 파이썬이란 언어를 이용해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파이썬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은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보신 분들에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질 만한 내용은 아닐 거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필요한 리소스는 이렇게 제가 제 블로그에 남겨놓았으니까요. 이 블로그를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사용될 나눔고딕 글씨체까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놓았으니까요. 이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파이썬 개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파이참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파이참은 이와 같이 제트브레인사의 공식 주소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이와 같이 커뮤니티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설치가 되고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파이썬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파이참이 설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파이참을 실행해서 한번 실제로 파이썬 프로젝트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파이참을 실행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준 이 폴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자바 개발 환경 또한 구축이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룰 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파이썬의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따라오시고 혹시나 어떠한 오류를 만나신다면 구글에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오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저와 함께 파이썬으로 워드 클라우드 API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당 폴더를 이 파이참을 이용해서 열어주시면은 이와 같이 자동으로 .idea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는 전반적으로 이 파이참이 해당 폴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다가 바로 워드 클라우드 파이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이제 우리는 코딩을 위해서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프로젝트 탭으로 가셔서 인터프리터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현재 자신의 파이썬 개발 환경에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란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이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CoreNLPy 또한 추가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한국어 자연어 처리를 도와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그래프 형태로 그림을 표현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플란 라이브러리 또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API 형태로, 즉 웹 기반의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크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플라스크까지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확인했을 때 CoreNLPy와 같이 방금 우리가 설치한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던 이 나눔고딕.ttf 이 글씨체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로 한번 워드 클라우드를 작업해 볼까요? 일단 정상적으로 파이썬 개발 환경이 구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헬로 워드를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우클릭한 다음에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설치한 라이브러리를 바로 불러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워드 클라우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게요. 바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먼저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어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CoreNLPy에서 자연어 처리를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의 출현 빈도를 세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겁니다. 바로 collections란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카운터라는 이름에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를 셀 것 같죠? 아무튼 이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생성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옵니다. 이제 이 라이브러리는 바로 matplotlib 라이브러리고요. 일반적으로 PLT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플라스크 웹서버 구축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플라스크 라이브러리에서 플라스크 리퀘스트 그 다음에 JSON 파일을 모두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모두 명시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우리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 플라스크 객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플라스크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일종의 파이썬으로 웹서버를 개발해 주는 건데요. 사용자가 get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이 프로세스란 이름의 경로에 접속을 했을 때 이 프로세스 함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JSON 형태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 월즈라는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월즈를 하나씩 읽어서 그 원소를 데이터 변수에 담아서 딕셔너리 형태로 초기화를 합니다. 이 월즈라는 딕셔너리에 단어 내용에 따라서 가중치 정보를 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어베이스에 넣었던 그 데이터의 형태와 흡사하죠. 그 다음 이렇게 이 월즈라는 변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을 때 플라스크로 작성된 이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5000번 포트를 열어서 구동을 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웹서버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0.0.0.0은 로컬호스트, 즉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로컬호스트의 5000번 포트로 접속을 해보시면 일단 웹서버가 구동 중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프로세스 경로로 접속을 해보시면 분명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JSON 형태의 월즈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류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실제로 단어 데이터셋을 해당 경로로 보내줘서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웹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 레스틀렛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레스틀렛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글에 레스틀렛을 검색하셔서 설치를 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한번 이렇게 get 방식으로 우리의 API 경로에 데이터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는 아까 본 그 오류 메시지와 동일한 내용이 출력되죠. 자, 일단 이렇게 헤더로 이 콘텐트 타입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내용으로는 application JSON 그 다음에 캐릭터 셋으로는 UTF-8을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바꾸면 이 바디에 서버로 보낼 어떠한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월즈란 이름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이 JSON 양식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어떠한 내용을 직접 이 파이썬의 딕셔너리 자료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전 이렇게 study라는 단어로 하나의 단어를 보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란 단어를 넣어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건데요. 제가 이 괄호를 이중으로 넣었어요. 자, 이렇게 괄호를 없애주시고 이 월즈라는 딕셔너리 안에 차례대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줄게요. 다시 한번 샌드를 해보니까 이번에도 오류가 발생하네요. 코딩 접을까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오류가 나올 때는 이렇게 바디 태그에 담긴 JSON 형태의 데이터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이럴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가 바로 이 JSON lint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어떠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넣고 validate JSON을 눌러보시면 이 JSON 형태가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weight에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을 넣었었네요. 네, 이렇게 오타가 났었어요. 다시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고 샌드를 눌러보니까 이번엔 정상적으로 서버가 동작해서 이 스터디 공부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차례대로 읽어서 다시 이렇게 클라이언트한테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보낸 이러한 월즈라는 데이터셋을 하나씩 방문해서 즉 바로 이렇게
이 월드 데이터의 내용을, 즉 이 밸류 값만을 하나씩 확인해서 weight 값을 이 world라는 키에 넣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tudy라는 키는 이 weight 값인 7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공부라는 키는 5라는 값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월드 데이터를 받는 것까지 작업을 해보았고요. 이제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이 월드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텍스트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process from text라고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용자가 이 텍스트라는 내용을 보내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process from text 함수를 작업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바로 이렇게 해당 함수를 작업해 주겠습니다. 하나의 텍스트 변수를 입력받아서 어떤 처리를 해줄 것이냐, 바로 태그를 뽑아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텍스트, 즉 문장이 들어온 경우 이 태그에 포함되어 있는 트위터 함수를 이용해서 트위터라는 자연어 처리 도구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명사만 추출해낼 수 있어요. 이 nounc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한글 명사만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뽑아온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count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각 명사가 몇 번씩 출현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카운트 변수에 담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카운트를 발환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방금 만든 이 getText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이렇게 태그 형태로 바꿔주겠다고 넣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 태그를 토대로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볼게요. 따라서 이렇게 make cloud image라고 해서 어떠한 태그 정보와 파일 네임이 들어왔을 때 바로 만들고자 하는 워드 클라우드의 기본 설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폰트 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폰트 패스를 넣어 줄 거고요. 위쪽에서 폰트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폰트 패스는 나눔 고딕 .ttf 파일이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질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는 800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배경 색상은 화이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등장한 명사의 빈도수에 따라서 워드 클라우드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객체를 generate from frequencies 함수를 이용한 그 결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실제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 형태로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만들어진 이미지 객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save pig 함수를 이용하면요, 특정 위치에 어떤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저는 이와 같이 건너온 이 파일 네임 변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아웃풋 폴더 안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할게요.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서 이름을 아웃풋이라고 설정하겠고요. 이제 make cloud 이미지 함수를 실제로 불러와서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은 그 텍스트의 태그 값을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이 텍스트라는 것을 보내면 그 문장에서 명사만을 그 빈도수에 따라 수출해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이렇게 그 태그를 토대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어떻게 출력할 건지 이 매플란 라이브러리로 설정을 하고 실제로 파일 형태로 내보내게 하겠다고 이와 같이 설정해 준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서버를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기존에 동작 중이던 이 서버를 종료시켜 주시고 닫아 주신 뒤에 다시 한번 서버를 구동시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데이터에 텍스트라는 데이터 또한 담아서 보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 한번 이렇게 안녕하세요, 지금 워드 클라우드 강의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되도 않는 소리를 넣은 다음에 샌드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오류가 발생하네요. 자, 저는 보니까 이 JVM
즉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 core NLP에 포함되어 있는 이 트위터 함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 자바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자바가 없으면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일반적으로 자바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 자바 홈이라는 것까지 함께 설치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보니까 컴퓨터에 자바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설치되어 있는 자바 폴더에서 그 자바 홈 디렉토리 폴더를 자바 홈이라고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는데요. 저는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그 자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윈도우에서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특정 환경 변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 환경 변수 설정 또한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리눅스에서 강의를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 기호를 이용해서 환경 변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바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바 홈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자바 홈 또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일단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한번 저장을 해주고 이 파이참 개발 환경을 관리자 권한으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해결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볼게요. 자, 전 다시 한번 이렇게 파이참을 실행해 보았고요. 다시 한번 워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구동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파이참이 처음 이렇게 실행되었을 때는 약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초기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실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참의 초기화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를 구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과연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지 샌드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하네요. 자바가 여전히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바의 버전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파이썬에서 트위터 함수가 요구하는 JDK의 버전이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세팅에 들어가서 제 파이썬을 확인해 볼게요. 제 파이썬은 3.7 버전이고요. 한번 제 자바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자바를 설치할 때 64비트로 설치를 했어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32비트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세팅으로 가서 제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 파이썬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이렇게 파이썬에 설치된 경로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로 이동해서 실행해 보니까 자, 32비트 버전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파이썬과 자바의 버전이 맞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 같아요. 따라서 이제 파이썬을 64비트로 늘려주거나 아무튼 자바랑 파이썬이랑 같은 버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아나콘다 파이썬 또한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나콘다 버전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변경해서 저는 이제 이걸로 한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바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이 파이썬의 버전을 자바랑 맞추거나 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자, 저한테 설치되어 있는 아나콘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64비트로 구동되는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터프리터를 바꿔주고요. 기존에 동작 중이던 이 서버는 종료시켜 주시고 초기화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한번 이 서버를 구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드디어 초기화가 완료가 되었으니까요. 바로 한번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나콘다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바로 구동이 되고요. 혹시 저와 동일한 과정을 따라오시는데 오류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이 트위터 함수가
동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웃풋 폴더 안에 워드 클라우드 사진 파일이 생성이 된다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한번 확인해보니까 이와 같이 레스폰스에는 정상적으로 200번 코드를 뱉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아웃풋 폴더 안에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이 워드 클라우드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그 한글 데이터에서 명사만을 추출해서 그 명사의 빈도에 맞게 정상적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실제로 특정한 단어를 여러 번 등장할 수 있도록 반복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클라우드, 지금 이렇게 지금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도록 한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지금이란 글자가 다른 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워드 클라우드의 기능이 동작하고 있는 거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해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서버를 구동 중지해 주시고요. 자, 사용자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몇 개의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자, 바로 맥스 카운트, 그리고 민 랭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더해줄 이 월즈라는 데이터셋 또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 랭스 같은 경우는 몇몇 단어 같은 경우는 너무 길이가 짧아서 그냥 제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즉 이러한 몇몇 단어 같은 경우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냥 배제해버리고 두 글자 이상만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민 랭스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맥스 카운트 같은 경우는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에 포함될 그 단어의 최대 개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도록 추가해 주었고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true라고 그냥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process from text 함수가 수정이 됐으니까요. 이에 맞게 내용 또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사용자로부터 max count, min length, 그 다음에 월즈까지 입력을 받도록 한 거예요. 이 get tags의 내용 또한 바꿔줄 거예요. 즉, 태그를 만들 때 최대 단어 개수와 단어의 최소 길이 또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get tags 함수에서는 이렇게 넘겨받은 max count랑 min length를 이용할 겁니다. 자, 바로 이 processed라고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단어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단어의 길이가 min length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안에서만 그 데이터를 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모든 명사의 출현 빈도가 이 카운트에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이것 또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출현 빈도가 높은 맥스 카운트 개의 명사만을 추출할 거예요. 이 most common 함수를 이용하면요, 빈도가 높은 것 중에서 몇 개까지만 뽑아낼 수 있는데요, 이 맥스 카운트 개까지만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뽑아내서 result라는 딕셔너리에 다시 기록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카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처리가 된 이 processed라는 데이터를 통해서 빈도수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추출된 단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이 없습니다라는 글자가 출력되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리설트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최대 단어 개수와 단어의 최소 길이가 반영된 태그를 뽑아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월즈, 즉 사용자가 가중치를 부여하겠다고 입력한 단어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단어가 이 태그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가중치를 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지금이라는 단어의 가중치에 3을 넣어줬으면 그 단어는 총 21번 나온 것처럼 계산이 된다는 거죠. 즉 몇몇 단어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할 때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었어요. 다시 한번 서버 기능을 동작시켜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전 한번 이제 내용을 약간 더 길게 넣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나동빈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덥잖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 보았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API를 불러올 때 바로 이 맥스 카운트랑 min 랭스까지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이제 단어 중에서 최소 단어의 길이가 나동빈처럼 이렇게 2 이상일 때만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저 같은 단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카운터로는 15를 넣어서 단어가 아무리 많아도 15개까지만 출력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가중치를 가하고자 하는 단어를 이 월지에 넣어서 처리해 주었어요. 지금 보시면 스터디라는 단어는 오직 한 번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스터디를 약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중치에 7을 넣어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오류가 발생하네요. 뭔가 이 제이슨 데이터를 제가 잘못 넣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땐 마찬가지로 제이슨 린트 사이트에 데이터를 넣어보시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확인해 보니까 제가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빠뜨렸어요. 다시 이렇게 넣어주고 샌드 버튼을 눌러서 API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더니 이번에는 자, 정상적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 공부라는 단어를 문장에 4번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5만큼 가중치를 줬으니까 총 20번 나온 것처럼 처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란 단어가 제일 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스터디 또한 가중치를 부여했으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굉장히 작으니까 애초부터 15개 미만이니까 이렇게 적은 내용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맥스 카운트를 한 8 정도로 줄여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자, 이번엔 이렇게 단어가 아무리 많아도 총 8개까지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대로 워드 클라우드를 적절히 조절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단어가 최대 등장할 수 있는 개수, 그 다음에 최소 단어 길이 등등을 모두 설정해서 가중치까지 부여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파이썬 API를 만들어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 API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리액트와 이러한 워드 클라우드 API를 연동해서 사용자가 등록한 텍스트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고 그것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의 기능이 모두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플라스크와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API를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약간 섭섭하죠? 뭐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자, 맞습니다. 이 GitHub에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gitignore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 저는 이 아웃풋 폴더는 제외하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서버는 잠시 종료시켜 주시고요. 터미널을 열으셔서 이렇게 git 레포지터리로 하나 리포를 추가해 줄게요. 저는 워드 클라우드 파이썬이라고 하나의 리포지터리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경로를 복사해서 우리의 파이썬 워드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git init으로 이렇게 초기화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로 우리의 GitHub 주소를 입력해서 리모트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푸시를 진행하면 안 되고 이제 add부터 해야겠죠. 이렇게 add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밋을 해야겠죠. initialize word cloud python 프로젝트라고 넣고요. 푸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set upstream 옵션을 붙여서 푸시를 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푸시 결과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든 파이썬 워드 클라우드 웹 API 또한
이렇게 기세 올라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해서 파이썬으로 워드 클라우드 API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와 이 플라스크 웹 서비스를 연동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